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문제집 62번 문제 보시면요, 23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요. 자, 보세요. 사실상 자, 우리가 등기를 안 했어도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볼 수 없다. O, X요. X입니다.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나왔네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법인 설립 시는 과점주주 주식 취득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처음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수요분산을 시키면 안 되겠죠? 설립 시는 납세의무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조합에 귀속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약속을 안 지킵니다.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알아두시고요. 과세되는 경우도 알아두시고. 자, 하여튼 3번 정답이고, 4번 보시면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틀렸는데 일단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재산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정리드렸다시피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린 거고요.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대수선은 포함해 제외요? 제외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예요. 근데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다만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과세는 제가 문제를 통해서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로 갑니다. 78페이지 63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계속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63번 문제 보시니까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 날 중 빠른 날 취득을 본다는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이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입니다. 나란히 나와야 돼요. 근데 다만 여기 보세요. 냄새가 나잖아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요? 그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을 본다. 여러분, 원래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계약상 아니고요. 연부 취득의 경우는, 자, 봅니다. 다시요. 정리해드리면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연부취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인데 예외적으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예요? 그 등기일입니다.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죠. 자, 등기일이 빠르면 무조건 등기일이죠. 그래서 이거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일 틀렸습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최종 연부금 지급일 아니에요.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그 다음에 5년의 기간에 걸쳐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 매년 그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그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법인상부로 토지 지목병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또 나왔네요. 이거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에게 그 비용을 더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자, 원래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상부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라 한다? 등비용입니다. 이때는 등비용.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지. 이거 시가순에게 뭐 그 전에 시가순에게 그 비용을 더한 금액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 법인상부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되면 등비용입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4번 지문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중되는데 몇 프로요? 100분의 10입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10%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 갑이 지금 취득하는 거잖아요. 갑이 취득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 갑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취득하니까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보시고요. 자, 64번 문제 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처음 온 수강생 아까 보니까 딱 얼굴 처음 보는데 문제풀이 그것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데 표정을 보니까 알아듣는 표정이고 딱 그래가지고 공부 저 딴 데서 인강으로 한참 하다 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 하는데도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미리 요약집 강의를 미리 듣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듣고 문제 제가 읽어오라고 그랬죠? 문제 미리 읽으면서 체크해 갖고 오고 이렇게 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내를 받고서 그대로 요약집 강의를 듣고 해당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딱 표정이 처음 하는데도 보니까 표정이 착하고 아까 그 뭐 세율 같은 거 하는데도 보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인강 계속 듣다 온 수강생인가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왔다잖아요. 이런 수강생들이 벌써 보면은 어떤 때 이렇게 보세요. 내년도 이제 예를 들면 23회 시험 대비를 33회 시험 대비 강의를 한다. 11월 달에. 그러면 어떤 수강생은 첫날 있잖아요. 보면 첫날부터 뭔가 딱 표정이 보면 굉장히 밝고 벌써 알아듣는 표정이고 벌써 조금 반응이 벌써 딱 남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재수생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 와서 공부하는데 미리 인강으로 미리 대충 이렇게 미리 뭐 작년도 강의라든가 미리 얘기를 지금 보고 딱 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강의할 때 벌써 다 이렇게 벌써 수월하게 듣잖아요. 그런 수강생들은 딱 보면 알아요. 합격이에요, 그런 수강생들은. 예? 안 보나. 33회 시험 그런 사람들 합격이거든요. 이번에 32회 때도 그렇고. 보면 미리 그래야 되는데 어떤 수강생은 아무 준비도 없이 공인중개사가 어떤 과목이 어떻게 치러주는지도 모르고 세법이 뭐 절대 점수가 몇 점이 되면 합격, 뭐 불합격, 과락 이런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런 분이 막 불안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딱 보면은 이거 진짜 그러면 이제 적응하는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미리 그렇게 딱 이렇게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요강을 다 읽고 와야지. 그리고 상담도 받고. 그래서 자, 어떤 과목이 어떻게 하고 세법이 점수가 어떻게 공시법하고 2차에 2교시 치러주고 막 이런 것들은 요강을 다 읽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다 요강을 읽고 와야지. 그리고 상담 받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궁금한 걸 잘 알고 그래서 다 알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와고, 강의도 미리 오기 전에 딱 그렇게 한번 인강으로 한번 대충 작년도 강의라도 앞부분에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앉아 있으면 딱 벌써 이제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 막 반갑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알아들어서 쫙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요강 아무것도 안 보고 와가지고 그냥 딱 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딱 보면 이제 합격, 그래서 미리 딱 그런 수강생 보면 합격이에요. 근데 어떤 수강생 보면 여름에 왔는데도 진짜 7월 달에 왔는데 단기 합격해요. 진짜요. 어떤 애들 보면 처음에 왔는데 막 당황해하는 표정인데 그래도 한 달 딱 지나면 벌써 있죠? 표정이 벌써 딱 보면 안정돼 있어요. 벌써 한 달 지나면. 그냥 엄청 막 인강으로 막 하면서 앞에 강의를 막 들으면서 따라온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그래서 지금도 문제풀이 같은 것도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기초 용어 그냥 딱 들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요약지 강의 들으면서 해당 부분 바로 그냥 강의 들으면서 이거 문제집 따라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온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지만 금방 또 한 달 지나면 따라와요. 연락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단기 벌써 합격한다고요, 벌써. 보면. 미리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문제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은 또 힘들어진단 말이지, 강의 듣기가. 자, 그러니까 나는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나는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읽고 오시고 표시해 갖고 오시면 그러면 해설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8회 때 시험 계속 봅니다, 여러분. 지자체의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는 때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죠. 건물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 찬합한다고 하더니 30년, 20년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아가지고 건물 공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상속이요. 피상속인이 상속이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자,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한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입니다. 주된 상속자이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그럼 틀려요. 2번 맞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시한다. 국수 공판법 부잖아요. 유상취득.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셔야 되고, 유상취득이니까 국수공판법이니까 항상 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시합니다.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 인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 우리 배웠습니다. 계약 해제,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 등록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반드시 계약 해제는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취득이나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틀렸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됐을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28회 때 꼭 잘 알아보시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나오면 항상 대손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공동주택, 자, 대손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원래 우리가 건축물 개수에는 건축물 증축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할 때 그 간주 취득에는 그때는 대손을 포함해요. 개수에는. 근데 다만 비과세에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는 대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중에 9억 원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숫자 9억 원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 대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정답이었습니다. 65번 문제 봅니다. 31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방세
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국가나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이라고 본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지 나란히 나와야지. 예. 그냥 사실상 변경된 날로 한다. 틀려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 해야 됩니다.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주게 되는데 취득세는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입니다. 딱 하나 예외. 작년에도 강조했어요.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국가지자체 투자기관의 매각 통보만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이 매각 통보만 30일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국가나 자체는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만 안 바뀌었어요. 30일, 60일이다가 다른 건 다 60일 통일했는데 이것만 며칠? 30일입니다. 매각 통보만 30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100분의 얼마? 90이요.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이게 100분의 90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그 취득가액을 과세 표한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는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하나의 한 건의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에 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 말은 어떤 수강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야금야금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걸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본대요. 자, 그럼 한 건의 토지 취득을 보는다는 건데 하나의 취득으로. 그래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은 하나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하니까 규정을 적용하니까 148만 원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이걸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말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은. 그래서 요거 5번 지문은 되게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66번 문제는 여러분요, 또 종합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66번 문제 종합 문제인데 1번은 뭐 취득세 대상 다 들어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 고기 잡고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가가지고 골프 콘도 종합취득 승마 요트형권 분양한 리조트 사건 사회 폐강사 되었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거잖아요. 맞고요. 2번 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으로 본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이미 다 정리해드렸어요. 지난번에 그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유상취득으로. 자,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그래서 부담부 증여 다시 한번 보세요. 취득세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것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뭐로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건 유상취득으로 보고 유상취득으로. 자, 근데 여러분요.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단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 채무액 상당액은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자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자 유상취득으로 보고
요 얘기입니다. 근데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부담보증에서 취득세에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다만 채무인수액 상당액 배우자 직계점유소관에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데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감면세계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을 때 감면세계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부과돼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 감면이 있을 때 감면세계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감면세계 20%로 부과됩니다. 20%. 이렇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66번 문제. 뭐가 꼬였네. 자, 신고납부기한 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자, 언제까지요? 등기록 요하는 재산은 등기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하고요. 66번 문제.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66번 문제 4번 질문을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순액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몇 프로 중과세한다고 했어요? 12%로. 그러니까 표준세율, 이게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그 해당 세율, 이게 4%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중과경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 그래서 12%가 됩니다. 이게 12% 의미예요. 4%에다가 중과경세 4배니까 2%에 4배니까 8% 합치니까 12%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봅니다. 67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사례에 대한 홍길동 씨의 취득세 및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홍길동 씨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가격이 11억인데 위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부가세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조금 원래는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여튼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니까 11억에서 부가세 1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부가세를 빼.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10억이요. 그러면 10억에다가 부가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 제가 그랬어요. 애초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취득세는 자, 이거 4.6%라고 그랬어요.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볼 거 없어요. 4.6%예요. 취득 관련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토지 같은 것을 만약에 유상 취득했다. 취득세하고 그 부가세까지 구해봐라면 약 4.6%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4.6%니까 얼마예요? 10억에 4.6%니까 얼마예요? 네, 4,600만 원. 그래서 이거 정답 나오는 건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다가 유상 취득이니까 상가 유상 취득이니까 몇 프로요? 4%. 자, 그래서 취득세는 4%니까 얼마입니까? 아니, 자, 여기 취득세까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취득 가격에다가 자, 표준세율을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산출한세액 얼마예요? 2천만 원에 자, 요거 몇 프로로 부과돼? 10%로.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2천만 원에 10%니까 200만 원. 자, 나옵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취득 가격에다가 표준세율에서, 여기서는 표준세율이 지금 유상취득이니까 4%입니다. 여기서 2%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산출한세 10억이 2%니까 2천이죠. 산출한세액 몇 프로로?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그래서 요거 400만 원. 그래서
토탈에서 4,6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 관련한 세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토탈의 몇 프로다? 4.6%입니다. 4.6%. 그러니까 4.6%, 그러니까 얼마예요? 10억에 4.6%니까 4,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4.6%. 이걸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4.6%다. 취득 관련한 세금은 유상취득의 경우 4.6%. 아예 외워둡니다. 그래서 4,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문제를 보니까요. 2021년 10월 1일에 개인인 홍길동 씨는 건설법인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과 산출세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가능합니다. 자, 분양가격 3억이고 시가총액 2억입니다. 건설법인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국수, 공판, 법, 부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항상 뭐로 해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은 얼마? 자, 가격 3억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건데, 그래서 3억 원을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자, 상가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세율 정합니까? 4%. 유상취득이잖아요. 네, 유상취득이니까 몇 프로? 4%. 그래서 3억에 4%니까 3, 4, 12 얼마예요? 1,200만 원 산출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지문이 조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봐서 갑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합니다.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3억을 과세표하고 세율은 유상취득이니까 몇 프로다? 4%. 농지 이외 일반적인 부동산을 유상취득했으니까 4%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도 여러분 넘어가서 보니까요. 요 69번 문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앞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다 배운 거예요. 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고개 드시고요. 목 운동 다시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약간을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보니까 100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전 100일.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기 100일 전이네요. 100 며칠 남았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빨리 100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죠? 빨리 그래야지 공인중개사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좀 늦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그래 공인중개사 되기 100 며칠 전인데 여러분들 같은 뭐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요, 그 공부는 아직 원서 접수 안 했잖아요. 8월 9일 날부터 원서 접수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대행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그 8월 9일 날 9시부터 아마 하게 될 건데. 가급적이면 원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약에 접수를 하고 싶으면 9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입력 다 놓고 있다가 그냥 땡 되면 탁 클릭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딱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에 못하면 멀리 가고 그러면 저 아무래도 시험 당일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공부는 뭐 시험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식 수험생이 아니에요. 원서 접수해야지 정식 수험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공부는 또 수험 접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비 공부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예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객관식 시험은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본격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짜투리 시간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집중력. 집중력하고 집중력이 공부해야지. 그냥 도서관에서 어디 도서관이든 뭐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그냥 하루 종일 있지만 그냥 그 멍하니 조금씩 공부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조금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면서 5시간 뭐 앉아 있으면 뭐예요? 몇 시간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공부를 시험은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제 100일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짜투리 시간, 여태까지는 틈만 나면 핸드폰 보셨던 분들, 그 전에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있었다, 핸드폰만 그냥 보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틈만 나면은 뭐 하나라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틈만 나면 외우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머리가 이제 아프고 막 잘 안 들어오고 너무 머리가 과부하 걸렸다, 용량 초과다. 그럴 때 이제 좀, 그럴 때 무슨 뭘 본다거나 이렇게 잠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뭘 보다가 시간이 나면 그때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뭘 외우면 안 되고, 이제 막 보다가 이제 진짜 머리 아프다. 그럴 때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살짝 한번 보고 이렇게 머리 잠깐 식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하거나 괜히 막 나를 자극할 만한 거라든가 뭐 그런 건 아예 보지도 마세요. 괜히 뭐 열받을 만한 기사라든가 열받을 만한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건 보지 말고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머리 쉴 수 있는 거 살짝 보다가 이렇게 하고 또 틈만 나면 좀 뭘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수험생답게 공부하시면 돼요.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만 2문제 반, 즉 3문제가 나왔고 대개는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되면 주로 종합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골고루 섞어서 나오니까 한 문제. 2문제 나올 때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나왔고요. 자,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오느냐? 등록면허세. 자, 특징이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무 없고, 등기등록이란 절차를 갖추어서 만약에 외형적인 절차적인 만약에 정당성을 갖췄다 그러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그냥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자, 보세요. 계약의 취소,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안 돌려줍니다. 왜냐?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고,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과세표준과 세율. 주로 등록면허세는 2문제 나올 때는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3문제는 무조건 나왔어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도 뭐 단골이고요. 이거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종합문제 속에서 가끔씩 또 얘도 또 지문에 나오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항상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등록면허세 공부하는데, 자, 이런 것들 자 중심으로 공부해왔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서두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1번 문제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는데,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누구예요? 부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디요? 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구세고 도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령 조세로서, 그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 이미 부과된 세금이 환급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네,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과세합니까? 아닙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는 없어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고, 형식주의 과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적인 산출한세액을 등록을 한 후까지 납세에 관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거나 납부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등록한 후에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얘도 등록면허세도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즉 등록관청을 와야지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기소 오면은 등기등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규정처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수료 성격의 수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없고요. 가볍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84페이지로 갑니다. 네, 바로 그냥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가 나와버리네요. 계속 나오는데, 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어느 때예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납세무 확정 방식, 취득세 신고납부인데 제 등록면허세는 원칙 보통 징수입니까? 아닙니다. 얘도보다 신고납부입니다. 둘 다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부가세, 납부세계 부가세로서는 취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세는 있다 없다? 없고, 이런 것들이. 자, 가볍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정답이고요. 3번 문제 또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만 보려고 하냐면 3번 문제요. 5번 지문만 좀 보세요.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상주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안 내고 와서 등록관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원하고 싹 사라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4번 문제는 29회 때 문제인데, 자, 등록면허세, 자, 한번 보시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이런 세금이었잖아요. 어떤 세금이냐?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납부 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눠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무슨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관련한 이런 사항은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죠. 네, 그래서 면허세하고 통합시켰고요. 어떻든 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매립한 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는다, 승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2%, 이게 통합돼서 지금 현재 4%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자,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그 외 사항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옛날에는 1번, 2번만 정답이 1번, 2번만 있었는데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돼 가지고 제가 4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 가지고 다음 중 등록면허세, 자,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 가지고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쫙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냈었는데 실전에서도 5번에 정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우리가 어업권이나 광어권이나 양식어권은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 대상이 되지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세부가 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자,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중에서 혼자는 선박을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취득세 10년, 7년, 5년 제척기간이 경과했어요.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역시 등록면허세는 이때 등록 공짜로 안 해주니까 과세가 되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면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똑같이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대충 이해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1억 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이거는 지금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잖아요. 매매로 인한 이런 유상취득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소유권의 취득을 원인하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그래서 이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니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등록면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번이 정답이고요.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뭐 기초적인 건데, 이모음 씨가 사업을 목적으로 부자은행에서 3억 원을 융자받고 친구인 김부자 씨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김부자는 물상보증인이에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여러분요, 납세무자는 이겁니다.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무슨 설정 등기 납세무자, 무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권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무슨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이거 숨차네. 그래서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굽니까? 말소 등기는 설정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고요. 이거예요. 딱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은행이 채권자니까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가 됩니다. 권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더니, 어떤 옛날에 초창기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 중개사 시험 초창기 때 그랬더니 상당 수험생들이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봐서 아는데 그때 내가 돈 빌릴 때 설정 비용을 내가 부담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싸, 자, 이모음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답으로 골랐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그때 은행에서 그 당시 옛날에 은행에서 약관계약에서 우리한테 떠넘겼던 것뿐이지. 자,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6번 문제도 봅니다. 6번 문제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입니다. 보존 등기는 그 명의자, 보존기 명의자. 설정 등기는 누구예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는 유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예요? 유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자, 유역지 소유자입니다. 승역지가 보고 유역지가 뭔지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7번 문제 같은 것은 글쎄 뭐 이거 7번 문제 같은 것은 참고입니다. 참고. 부동산 중요한 것은 하여튼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시면 되고요. 뭐 광업권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어장 소재, 이렇게 광구 소재지. 저작권 등록을 했다. 저작권 옆에 사업장 소재지. 저작권 등록을 한다. 그러면 저작권자 주소지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다. 저작권 등록을 한다.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죠?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그 저작권자 주소지입니다. 저작권자 주소지.
예외적으로 등록명세는 물건 소재지인데 이렇게 주 소재로 하는 예외가 있었잖아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인데 이런 걸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고 4번, 5번 지문 같은 것도 주의해서 보십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명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명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보세요. 납세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납세지. 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아까도 봤어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합니까? 안분해서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안분 계산할 때 면적별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별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눴습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한 곳에 몰빵입니다. 둘 이상의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건물을 자 보세요.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물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동구고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직근 상급 여기 등기소도 있고 여기 등기소도 있는데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그럴 때 여기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그럴 때 직근 상급 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만약에 하남시 등기소로 관할 지정받아 이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명세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몰빵. 취득세랑 비교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죠. 하나의 등록으로 봐. 각각의 별건에 그럼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5번 지문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 5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A부동산, 인천광역시에 있는 B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A, B, C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금액 50억이죠. 자,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경기도 C부동산에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세에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데 별건의 각각의 등기 등록으로 봐. 이름 틀려요. 별건의 각각이 아니고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의하면 됩니다. 납세지가 등록세는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그 8번 문제는요. 8번 문제는 그 보기 전에 과세표준과 관련한 건데 등록면세 과세표준과 세율과 관련해서는 보기 전에 잠깐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 8번 문제부터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것은 살짝 제 설명을 듣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그 첫 진도 나가고 그래서 좀 일단은 그 첫 진도 나가고 또 인강 촬영이라 저녁반 같으면 문제를 잘 생략하고 이건 혼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건너뛰면서 강의를 하는데
인강은 또 건너뛰면 또 계속 질문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이상하더라고. 건너뛴 문제는 꼭 질문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또 댓글 달라면 힘들거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내 타임으로 해야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1시간 더 보고 등록세까지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